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천박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 진행하고 있는데 2022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개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 2021년도 거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들은 이원 운영위원회 보고하고 대표님한테 보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시간인데 이거는 제 얼굴이 나오기보다는 그 화면만 사실 나오면 되는 부분이니까 인사만 드리고 제 이제 서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교양 급여 사업을 보면 일단 그 개인 위성 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액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는 돈이 안 들어갈 줄 알고 작년 사업계획서는 0원으로 포함 써놨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르신 개인 위생 관리를 할 때 구강 관리를 할 때 그 컵 같은 개인 컵 같은 게 지금 또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다음에 손톱깎이, 발톱깎이, 그다음에 뭐 환의를 혹시 뭐 안 입으실 텐데 혹시라도 입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있어서 이제 넣어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부 세탁을 하는데 들어가는 뭐 기본적인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예산하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처음에 0원이었는데 이게 0원이 아니라 실제 해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 1년에 돈 100만 원은 들어가더라. 예, 이것만 이렇게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랑 맞춰지긴 사실 어려울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실제 해보니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경비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100만 원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수진 일정은 계속 해야 되는 수시 일정이죠. 그리고 어르신 식이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식이관리는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어르신 식이관리를 어느 부분까지 그 경비라고 처리할 것이냐 생각을 하면 원래는 연료비랑 그다음에 직원들 그 조리원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만약에 여기다가 급여를 넣게 되면 앞에서 급여 제공 사업에 들어있는 간접비에 조리원 선생님의 급여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계획서가 뭐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을 굳이 막 따지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어르신이 60명이었어요. 60명이었고 그때 5,100만 원이었다고 칠게요. 이 식재료비가. 근데 지금 내년에는 우리가 어르신이 지금 현재는 61명이고 어르신이 내년에는 70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0명에 대한 식재료비를 계산을 하라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70명에 대한 식재료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어차피 예산을 또 짜야 돼. 예산. 여기에만 적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짜서 실제 산출 근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 넣을 거예요. 그래서 70명에 대한 식재료비를 넣으라고 한 거고요. 어르신 상담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가겠다. 뭐 다가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뭐 넣을 수 있겠지만 사실 상담하는데 거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전화 통화로 하셨기 때문에 영원으로 저희가 똑같이 진행을 하겠다 했고요. 배상책임보험은 지금 48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인원수가 늘어나서 조금 이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600만 원으로 하겠다. 600만 원으로 변경하면 되겠죠. 제가 바로 바꾸고 변경했으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개인별 욕구 도장도 돈 안 들어가고 급여 제공 계획도 돈이 별로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변동된 게 아니라면 금액만 변동해 주셔도 되겠죠. 예산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료 및 재활 사업에 돈을 지금 건강검진, 건강관리, 어르신 건강진료, 그 다음에 기능회복 훈련에다가 600만 원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때 이걸 600만 원 쓴 이유가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네요. 보니까 설비 투자가 기능회복 훈련에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600만 원이 들어갔었어요. 2021년도. 근데 2022년도에는 투자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거를 우리가 결과 보고를 결과평가를 해봤더니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수준 이상으로 좀 더 투자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만 하면 너무 질리니까.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금액은 좀 더 투자하자. 원래대로 원한 대로 가자라고 얘기가 나왔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간마다, 어떻게 결정하실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가 결정한 내용들을 적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노인학대 예방교육, 욕창 예방교육, 재난교육 대응 같은 경우에 아까 앞에서 잠깐 바꿨는데 우리가 교육계획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거 내부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외부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소급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교육으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 교육이 있다면 이 금액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외부 교육이 있다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액이 바뀌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 새로운 사업 하나 중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원래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그래서 주 3회 이상 인지 프로그램, 시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주 3회 이상 하니까 너무 적은 것 같다.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 5회 이상 하자. 우리가. 뭐 매일 하자. 뭐 6회 이상 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 5회 이상 하자라고, 사업을 짜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횟수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교보제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고. 사회제공 프로그램이라든지 명절 행사 이런 것들에 돈이 사실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돈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죠. 2021년도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라는데, 명절 행사, 어버이날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가 2022년도에 가능할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모든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서면으로 이루어졌죠. 서면으로. 그래서 비용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명절 행사가 어버이날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는 외부에서 이용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비용이 안 들어갈까? 비용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어르신들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때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보호자들은 방문을 못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이 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 이용 어르신과 원래 이게 보호자까지도 넣을 수 있었겠죠, 원래. 이게 보호자까지도 넣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보호자는 못 올 것이라고 보고, 2020년도엔 이용자만 작성을 해서, 이 금액보다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들어갈 것이다. 변동을 아예 해버립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보제들도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아예 해보자. 아예 해볼게요. 네네. 그래서, 교보제들의 이제 많이 투자를 해놔가지고 교보제를 뭐 새로 사는 것만 막 전체적으로 다 살 필요는 없죠. 다 살 필요는 없고 모자란 부분에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금액인 800만 원을 소모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도 사업 계획을 짜시기는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일정 변경이 될 게 있으면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사회적인 프로그램 월 1회 했는데 주 2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교육하고 후생복지사업. 예산부, 원래 영원이었어. 왜냐면 이게 왜 영원이었냐면, 앞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래 2021년도에는 우리가 위에서 교육을 할 때, 이게 원래 외부 교육이 없었어요. 강사가 다 시설장님 아니면 뭐 각각 내부 직원들이 하는 그런 교육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프린트 비용 이런 것까지는 안 따지고 그냥 내부에 있는 프린터로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서류를 하거나 아니면 PT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따로 이게 돈이 들어갈 일이 없었죠? 근데 이제 외부 교육을 하시겠대, 외부 교육. 전 직원한테 이제 신규 직원하고 전 직원한테 이 똑같은 교육들을 하긴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요즘에는 이 교육이, 외부 교육이 한 10% 정도 자기 부담금이 있다고 해요. 전체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데 300만 원이라고 하면 30만 원 정도는, 돈이 들어간다.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금액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뭐 이거를 좀 더 크게 잡아서 그냥 100만 원 잡을 수도 있겠고.
예, 근데 상식적인 가격으로 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내부 교육이라 돈이 안 들어갔었는데 외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30만 원에서 얼마가 들어간다. 예, 뭐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뭐 50만 원 들어간다.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바뀔 거예요. 2022년도에.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바꾸면 되고 연 1회 뭐 반기별 1회 이렇게 실시하는 거는 뭐 크게 다를 게 없고 우리가 복지 사업을 작년에 1200만 원 썼네요. 오, 많이 썼네. 복지 사업 직원 고충 처리하고 복지 사업에다가 12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그 결산을 해보니까 이 복지제도 운영하는 게 600, 700 정도 수준이었어요. 600, 700 정도 수준. 이거는 2021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이렇게. 2021년도. 2021년도에 1200만 원을 쓰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결산 자체는 6, 700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0 정도를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복지에는 아끼지 말고 복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인건비 맞췄을 때 그 현금으로 주는 부분, 그 급여로 주는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1200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겹치더라도 일부러 표시를 한 거죠. 우리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근데 6, 700 정도로 썼는데 앞으로 1200이라고 했던 2021년도에 기존안을 바꾸지 말자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다든지 아니면 그 대표님이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변동을 하자. 우리가 결산 6, 700이니까 한 800 정도로 변경을 하자. 2022년도에는 800 정도로 변경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예산에도 반영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위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900만 원으로 변동이 되겠죠. 900만 원으로. 좀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에 그 외부 교육에도 더 신경을 써서 비용을 쓰긴 했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게 아니라면 있는 사업에서 변경될 만한 게 이 추진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자원봉사자 후원근자 개발 사업에다가 돈을 쓰지 않았어요. 따로 돈 쓸 게 없었어. 이거는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었고 지역사회 연계에 1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 앞으로. 근데 100만 원을 굳이 이걸 예산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이대로 가고, 만약에 이쪽에 자원봉사자 개발하고 이런 후원자 관리를 원래 2021년도 연중에는 따로 비용을 쓰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산액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일단 변동 안 할게요. 네. 지역사회 보건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사업에 이것도 의료기관 연계가 영원이었어. 돈 들어갈 게 없어서 협약이었고 따로 뭐 우리가 돈 들어갈 게 뭐 있냐. 그래서 영원이었다. 앞으로도 유지하겠다. 그러면 영원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관리하고 환경 개선 사업을 우리가 센터 관리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에 따로 돈 들어갈 게 없었어요. 뭐 그냥 따로 들어갈 게 없고 차량 관리에만 돈이 원래 들어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체 관리를 하라네요. 건물에서. 물론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여기다 뭐 반영해도 되겠지만 관리를 따로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이 금액이 한 달에 내야 되는 게 8만 원 정도 돼서 그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8만 원이 100만 원 맞나요? 96만 원? 네. 96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 예산액이 바뀌죠? 상황이 바뀐 거예요. 원래 작년에는 그 따로 돈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영원이었는데 이거를 따로 비용을 내고서 해야 되고 전기소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한 달에 5만 원씩은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6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원래는 이제 봐주던 게 사정을 봐주던 이 앞에 있는 사장님 건물주가 사정을 안 봐주겠다고 하니 우리가 어떡합니까? 예산을 내야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한 급식센터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원으로 처리를 했고 환경 개선을 이제 그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벽지 뜯어진 것도 있고 바닥도 조금 개선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도 돈 100만 원 쓸 것 같아요. 뭐 부분적인 소리라 뭐 엄청난 돈은 아니어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업 그 보고를 할 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안전관리를 할 때 안전관리도 이제 앞으로 5만 원씩 내래요. 그래가지고 1년에 6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됐네요. 차량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한 대가 내년에 더 늘어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배로 들어간다고 치면 이렇게 금액을 해주시면 되겠죠. 변동했죠.
사업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네,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되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차량 구입 예정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2021년도에는 추가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공되어 있는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 그 결과 보고를 어떻게 했다라는 가정하에 2022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완벽한 완성은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보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실제로 잡아봤을 때 원래는 우리가 예상하기에 5%였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 예를 들어 볼게요. 인건비 지급 사업 우리가 5% 정도 상승 예정으로 봤는데 막상 이거를 예산 탭에서 실제로 짜보니까 5%가 아니라 6%일 수도 있어요. 6%가 상승될 수도 있고 확정되기까지 완벽하게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완벽하게 작성을 해줘야지만 사업계획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90%는 끝난 거예요. 90%.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개요부터 해가지고 사업 결과해서 그에 맞게끔 사업 작성을 했어요. 사업 작성. 그런 다음에 이 서류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상당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만 빼고 정확한 산출 근거만 안 나왔을 뿐이지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걸로 사업 결과에 대한 부분 이걸로 사실 완성이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얼굴 보고 잠깐 얘기하시죠. 얼굴 보고. 일단 지금 여기까지 다 따라와 주신 분들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업계획서 이쯤이면 거의 다 90% 완성돼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산출 근거, 예산 산출 근거를 자세하게 지금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다뤄봐야 여러분들이 진짜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음 달에 예산 보고 하셔야 되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예산까지 완성해서 한번 진짜 맘들어 보도록 하고요. 설명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저희 네이버 카페나 그 다음에 이쪽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그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찍어드릴게요.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고 싶은데 우리 사업 계획서가 이전에 작년에 썼던 게 잘못돼서 재작년에 썼던 게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이래서 작년 재작년 거를 지금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든 분들이 다 내 사업 계획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노력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